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벌써 이 라스베가스 와서 두 번째 집에 이사 온 지 거의 다 1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1년이 다 돼 갖고 다음 주에 돌아온 주에는 이제 집 인스펙션을 맡겠습니다. 인스펙션을 맡겠는데 우선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 제가 참 기회가 좋아서 집을 샀거든요. 그 순간 포착을 잘했는데 올해도 또 기회가 좋을 수가 있다. 이런 게 있었고 오늘 이제 모기지. 근데 앞으로 어떻게 언제 집을 사면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그 전에 우선 이제 집 인스펙션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갖고 잠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일생 동안 미국에서 집을 사면서 완전 새로운 지은 집을 산 적은 처음이에요. 완전 빌더가 막 지어놓은 집을 산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이제 에스크로에서 인스펙션 가는 거 이런 거 있었지만 빌더 워런티 받는 인스펙션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샀을 때 1년 동안 빌더 워런티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빌더 워런티가 있다는 얘기 뭐냐? 1년 동안 집을 살면서 1년 동안 집에 좀 문제가 있는 걸 갖다가 인스펙션을 해갖고 부탁을 하면 거기서 이제 워런티를 고쳐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스펙터를 고용해야 돼요. 물론 제가 이제 눈에 보기에 뭐 여기 벽에 금이 갔습니다. 여기가 좀 휘어진 것 같아요. 이게 좀 뒤틀어진 것 같아요. 이런 같은 거 얘기를 하면서 빌더한테 워런티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럼 돈이 안 들어가죠. 이번에 이 집 인스펙션 하는 건 333불 50센트. 제 가격입니다. 333불 50센트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33불 50센트인데 야, 이거 아깝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뭐 검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냥 333불 날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그냥 보이는 것만 이렇게 해갖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막 바깥에 벽에 크랙이 생겼어요. 혹은 또 루핑이 또 물이 셀 수가 있어요. 배관에서 물이 셀 수가 있어요. 야, 이거를 나중에 워런티 지나고 고쳐달라면 못 고쳐주거든요. 안 고쳐줘요. 집 빌더가. 그럼 만약에 나중에 그걸 발견하면 그게 뭐 333불로 끝나겠습니까? 더 큰 거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333불 50센트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인스펙션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기로 했어요. 내일 인스펙션을 받고 인스펙션 받은 거를 이 빌더들한테 서밋을 해갖고 집에 이사 온 게 작년 한 10월 달이니까 그때 이제 전에 집을 갖다가 이제 고쳐달라고. 지금 제가 눈에 보이는 거는 마이너한 거예요. 집이 왜 새 집이 인스펙션을 해야 되냐? 벌써 몇 년 살았던 집은 뻔해요. 가서 이제 인스펙션 하면 나오는데 새 집은 땅이 고르지 못하고 아직까지 지었고 또 햇빛도 받고 그다음에 좀 자재도 새고 그러니까 집이 약간씩 이게 아구리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벽 같은 데가 틀어져서 약간 금이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게 또 심하면 안에 있는 수도관 같은 게 터질 수도 있고 또 루핑 같은 데 비가 셀 수도 있고 전기 배선 같은 거 문제가 또 이상하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집은 제가 보니까 찬장 있는 데가 조금 휜 게 있어요. 집이 약간 틀어진 거지. 그게 있고 천장에 줄이 하나 갔는데 뭐 그건 큰 문제 아니에요. 이건 뭐 떼우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엘렉트릭 패널 같은 거 작년에 제대로 안 고쳐갖고 패널이 좀 삐딱하게 달려있는 거 이런 것들이 우선 제가 아는 건데 이번에 333불 50전을 내니까 뭐 문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좋은 거고 문제가 생기면 그나마 돈 굳었다 333불 아깝지가 않은 거죠. 문제가 없으면 333불 날리는 거지만 그래도 뭐 없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 집을 샀을 때 그때 영상을 올려드리고 뭐 집 고치는 것도 올려드리고 뭐 그랬으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뭐 이 집 사는 거는 많은 분들이 막 내가 직접 사는 것처럼 막 그렇게 느끼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작년에 제가 미국 오던 날 9월 16일인가 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9월 10 며칠입니다. 17일이었나. 인천공항에서 뉴스를 보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모기지 금리가 아니죠. 연준 금리를 0.5% 이 정도는 빅 스텝이라고 합니다. 0.25% 내릴 줄 알았는데 0.5%를 갑자기 확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기다리고 있다가 속으로 했죠. 아니, 제롬 파월이 갑자기 왜 저러지? 미쳤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갑자기 확 내릴 이유가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0.5%가 내렸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겠구나. 이제 크레딧 카드 금리도 조금 내려가고 전반적으로 또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또 사람들 소비도 더 늘어나겠고 어떤 여파가 있을까? 또 뉴스도 준비해야 되니까 이 금리 떨어지는 거에 대한 여파를 이래저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착을 하고 나서 한 이틀쯤 있다가 이 집 말고 좀 다른 집을 지나가다가 구경을 한 거예요. 저희 집사람과. 심심하니까 저는 집 구경 많이 다닌다 했죠. 집 구경은 평상시 많이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 구경도 재밌으니까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부동산 미치랑 얘기하다가 미치가 형 여기 요 집도 있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요 집도 보고 또 다른 집도 하나 보고 그랬는데 사실상 진짜 마음에 드는 집은 따로 있었어요. 예, 그 싱글 스토리 2층 집 아니고 그냥 1층짜리 집인데 한 2,800 거의 3,000 스퀘어 피트에 그라지도 2개짜리에다가 RB 버스 들어가는 그라지가 하나 있고 1층짜리 건물 그 동네도 제가 마음에 드는 데 있는데 그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 갖고 고민이 된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한국에 살아야 되나 미국에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들어갔고 그 집은 살면 제가 이제 적어도 뭐 몇십 년 좀 살면서 제 노후에 살 집으로 좀 생각을 하겠죠. 특히 단층 집이니까 그 집 가격이 한 90만 불 정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집을 볼까 뭐 이 집을 하다가 이 집을 봤는데 이 집이 좋았던 거는 이제 타운하우스라서 바깥에 관리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집 문만 걸어 잠그면 바깥에 관리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좀 편하고 그다음에 동네 주변이 렌트가 잘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봤던 집은 뭐 4베드룸 이런 데 같은 데는 사실 그런 집들은 렌트가 잘 안 나가거든요. 예, 누가 뭐 하우스 렌트할 바에 하우스 하죠. 근데 이런 집들은 지금 3베드룸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렌트가 될 수가 있어요. 타운하우스고. 그래서 여러모로 계산해 보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예, 금요일 날 이 집을 봤다가 괜찮은데 와이프가 집사님 괜찮은데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러면 토요일 날 한번 또 보자. 예. 그래서 또 이 얘기 저 얘기해서 괜찮다 했고 토요일 날 오전에 보러 갔다가 또 오후에 또 보러 갔습니다. 예. 금요일 날 봤지 토요일 오전에 봤지 토요일 오후에 봤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집에 와서 이걸 할까 말까 하면서 미치랑 얘기하니까 미치가 형 이게 안 그래도 월말이라서 예 그때가 언제였냐면 9월 30일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하니까 작년 9월 30일이 일요일이었어요. 9월 29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예, 저걸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게 예, 토요일까지 이 집을 보고 9월 30일인데 형 이 집을 9월 달 안에 사면 몇만 불 킥백을 해주는 게 있어요. 진짜? 그래서 이거 괜찮으면 9월 30일 이전까지 디파짓만 해놓고 오세요. 내일 일요일이니까 문 안 열잖아. 아예 형 거기 그 오피스는 요 빌더 오피스는 새로 지은 단지 빌더 오피스는 일요일 날도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기 단지 한 절반 정도 지었어요. 지금은 다 졌어요. 다 지었는데 한 절반 정도 지은 상황인데 일요일 날 오픈한대요. 그래서 일요일 날 오픈해? 그래서 일요일 날 다시 와서 또 이 집을 또 봤어요. 보고 와서 이제 책 한 장 써갖고 왔고 덜렁덜렁 해갖고 만불 딱 디파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파짓은 9월 30일 9월 달 안에 디파짓 한 거죠. 그래서 3만 불 빌더 보너스를 받게 됐습니다. 3만 불 빌더 보너스를 받았는데 자 그리고 나서부터 고민이 시작됐어요. 예, 이거는 2주 안에만 제가 안 산다 그러면 만 불은 돌려받는 돈이에요. 예, 그러니까 걱정이 없었습니다. 이 고민을 하는데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예, 우리가 또 언제 한국을 갈지도 모르고 아직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한국 가면 렌트 주기 좋은 집을 사자. 그래서 이 집을 그냥 하기로 딱 결정을 내리고요. 그때 빌더가 주는 론이 있었어요. 그 론이 어프로브 됐는지 안 됐는지 봐야 되는데 작년 이 시기에 모기지 레이시 얼마냐면 6.1%였습니다. 6.1%. 예, 내려갔어요. 왜? 제롬 파월 0.5% 내린 것도 한몫하고요. 물론 모기지 금리는 제일 영향받는 게 10년 국채율입니다. 그렇지만 이 연준금리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모기지 금리가 내려갔고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빌더 론을 받으면서 예, 빌더 론에다가 그 론 바잉 아웃 해갖고 제가 4.625%의 되게 좋은 조건에 융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4.625%를 준다 그러니까 살게. 그래서 9월 1일 그러니까 9월 30일 날 했으니까 10월 1일부터 해갖고 한 10월 5일 날 살게 그래서 2주 반 만에 론을 받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해갖고 그래서 작년 한 10월 한 22일인가 예 그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딱 이 집이 1년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9월 11일 예, 기준으로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6.35%로 내려갔습니다. 그 전주만 하더라도 6.5%였어요. 예, 6.35% 내려갔습니다. 자, 제가 1년 전에 이 집을 살 때
2%였어요. 예, 6.1이 아니었습니다. 예, 6.2%. 6.2%인데 제가 이제 빌더 론에다가 바잉아웃 하고 그다음에 락 시켜버리고 왜냐면 그때 락을 시켜버렸어요. 왜 락을 시켰냐? 2주 확 내려갔었거든. 이때 락 시킨 게 중요해요. 그때 제가 돈 집어넣고 락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락을 시키는 바람에 4.625%를 받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도 비슷할 수 있어요. 예, 바잉 그 론 바잉하는 예, 그 한번 지금도 아마 그 가격대에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1년 만에 예, 또 모기지가 가장 많이 내려갔습니다. 물론 코로나 초창기 때 3% 예, 이거 생각하면 앞으로도 10년 동안 집 못 삽니다. 예. 10년 안에 3% 모기지 나올까? 예, 이게 쉽지 않죠. 예. 그리고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4% 3% 금액 차이는 별로 안 커요. 예. 내려갈 만큼 내려갔으니까. 근데 이게 뭐 7% 예, 이거하고 작년에 제가 4.65% 요거는요. 한 달에 페이먼트가 거의 1,000불 차이 나요. 요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사실상 되게 모기지 금리가 확 내려간 상황이고 9월 17일이죠. 예, 9월 17일 연준 발표가 있는데 이 연준 발표가 0.25%는 뭐 당연히 내려갈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고 작년에 제가 제롬 파월 미쳤어? 왜 0.5% 내렸지? 0.5% 내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트럼프가 그렇게 내려라 하는데 안 내리고 버팅겼던 제롬 파월입니다. 근데 왜 지금 내려야 되나? 예. 우선 실업률이 지금 미국에서 아주 엉망입니다. 4.3%예요.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일자리 없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일자리 없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일자리 없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어요. 크레딧 카드 못 갖고 뭐 여러 가지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돈을 풀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고용 증가치가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잘못 나왔다 그러고 잘랐는데 새로 뽑았는데도 지금 또 똑같이 나왔죠. 예. 지난 1년간 91만 1000개 일자리가 딱 과대 집계해서 실질적으로는 일자리가 더 적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규 실업상 청구가 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2021년 그때 코로나 한참 때죠. 그때 10월 이후로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 경기가 엄청나게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지 예, 안 그러면 다 주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전월 달에 2.7%인데 지금 2.9%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용은 식은 상황, 물가는 불안. 그래서 이게 원래 물가가 내려가야 돼요. 네, 물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또 올라갑니다. 이게 또 문제예요. 그래서 연준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롬 파월이 고민이 있는 겁니다. 작년하고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이제 물가가 이제 코로나 때 막 올라가다가 조금 주춤하고 물가가 잡히던 상황이니까 0.5%빡 때릴 수가 있는데 지금 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관세 때문에. 근데 이제 고용 상황 시장은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0.25%를 낼지 0.5% 낼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현재 기준금리가 4.25에서부터 4.5인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이게 잘하면 이제 3.75에서부터 4.0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이 모기지에 꽤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모기지가 내려가서 만약에 지금 이번 주가 6.35%인데 한 6%까지 내려갔다. 그러면 지금 집을 살 때 좋은 건가? 예, 이건 또 아니에요. 예, 이건 또 아닌 게 뭐냐면 자, 우선적으로 지난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3%대 이제 금리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저도 4.62에 샀고 예,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6% 이하의 금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안 팔아요. 저 같아도 안 팔지. 저도 지금 4.65%인데 왜 이 집을 팔아? 안 팔지. 왜? 이자가 적은데 안 팔죠. 당연히.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집을 갖다 제가 6% 샀다 작년에 그러면 집값이 좀 올라간다 그러면 냅다 팔아버리겠지.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물이 별로 안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 집을 이제 팔고 대출을 갈아타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좀 매물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기지가 원래 내려가면 이 집이 많이 팔려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모기지가 내려가도 지금은 말도 안 되게 모기지가 4% 내려간다. 금부동산은 호황이지. 예, 이건 호황인데 지금 어정쩡하게 6% 내려갔다. 예,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안 판다 이거예요. 왜? 자기도 6% 이겨. 나는 5% 받았는데 자, 본인이 집을 팔아요. 난 5% 융자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 집을 팔아. 이 집을 예를 들어서 뭐 50만 불에 샀는데 60만 불 올랐어. 야, 신난다. 팔았어. 팔아갖고 60만 불짜리 집을 산다. 예. 그런데 60만 불짜리 집을 사는데 페이먼트는 확 늘어. 왜? 자기는 지금 5%의 이자를 내고 있는데 6%니까.
그러니까 집 이게 바꾸는 게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잘 생각하신 게 뭐냐면 이때는 뭐가 있냐면 모기지가 낮아지잖아요. 앞으로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한 달 사이입니다. 제가 작년에 딱 이 시기를 노린 거예요. 예, 딱 한 달 사이인데 이걸 잘 노리면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도 급하게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돈이 급한 사람이 뭐니? 급 매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모기지를 싸게 갖고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뭘까요? 예, 새 집 사는 겁니다. 빌더. 예, 새 집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전반적으로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내려가는 쪽이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빌더들은 이제 부담이 커져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불차자도 많이 쫓아니까 이 건물 공사하는 거 요것도 앞으로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간에 버텼죠. 예. 지금 이제 거의 뭐 이번 달쯤에 다 짓고 제가 작년에 여기 온 것처럼 여기 유닛이 한 50유닛 정도 있는데 한 그때 한 40유닛은 쳤어요. 한 10유닛밖에 안 남았으니까 거의 다 끝나가는 이런 단지가 있다. 새 집을 산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가격을 못 올리는데 이게 새 집이 판매가 한다면 저도 작년에 이 새 집을 사면서 처음 알았어요. 이 집을 짓잖아요. 그럼 빌더가 집 프로퍼티 텍스를 내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안 살아도 몰랐어요. 저는 그거. 저는 집을 지으면 그냥 첫 주임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뭐 프로퍼티 텍스도 내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이 건물 짓는 시공사, 시공사가 집을 딱 지어놓고 집이 다 끝나고 완공됐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집이 안 나가잖아요. 그럼 매달 이 집에 돈이 들어가요. 건물 시공사가. 세금도 프로퍼티 텍스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뭐 다 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공사는 빨리 짓고 최대한 빨리 파는 게 좋아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뭐죠? 예. 짓기 전에 미리 계약해서 팔아버리는 거. 짓자마자 그냥 사가버리는 거. 그럼 최고인데 작년에 이 집도 짓고 나서 뭐 한 달인가? 예, 2달인가 있었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3만 불 빼줄게 빨리 사가 되는 거예요. 왜? 좀 있으면 만약에 이 집이 안 팔리면 리뉴얼 해갖고 1년 지나면 또 세금 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빌더들은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모기지가 좋잖아요. 그러면 이 모기지 금리를 잘 이용하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금리가 내려가는 게 9월 17일 날 봐야 되겠지만 잘하면 이제 5%까지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저처럼 이 빌더론 같은 거 받고 뭐 그러면 4%, 저처럼 4%대로 받으면 뭐 괜찮아요. 예, 지금 사도.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내가 이 집을 사야 된다. 근데 맨날 그러죠. 옛날에 3% 사올 걸, 그거 기다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10년, 뭐 빨라야 5년, 10년, 뒤에나 3% 나온다고 치자고요. 그때는 집값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기다리면 올라가요. 결론적으로 기다리면 집값이 올라갑니다. 제가 라스베가스 지금 5년 동안 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한 50만 불짜리 집 있죠? 한 4년 전에는 다 35만 불이면 샀어요. 그때 산 사람이 위너지. 근데 저도 그때 집을 하나 사잖아요. 그게 2배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억울할 건 없어. 그때 하나 사갖고 그 가격이 2배가 올랐으니까. 이 집을 늦게 산 게 억울하지 않은데, 지금 이자율이 그런데, 근데 지금 조금이라도 이자율 적을 때 나는 안 그래도 지금 집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때가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판단은 여러분이지만 제가 작년에 기회를 잡았던 얘기, 제가 왜 집 샀던 얘기를 다시금 했냐면 그 기회라는 게 있을 때 사람이 탁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회는 평상시에 뭐가 중요하냐? 크레딧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항상. 그다음에 항상 여러분 텍스 보고 같은 거 잘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또 디파짓 활동 같은 거 준비하시고 이런 게 같은 게 다 여러분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한두 달 내에 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럼 크레딧 카드 다 비워 놓으세요. 다 MT 시켜 버리세요. 크레딧 카드 점수 한 2, 30점 확 올라갑니다. 작년에 제가 그래서 크레딧 카드 점수 막 777, 뭐 780 뭐 이렇게 되니까 소리 안 나고 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론 아주 편하게 나오고 이자율도 좋게 받죠. 이자율 좋게 받는 게 최고 대수예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이번 한두 달 안에 집을 산다. 론 신청하고 그때 크레딧 그 비우잖아요. 그럼 크레딧 점수 그때 반영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 영상 보고 캠피디 말 맞더나 이번 달 눈치 받고 나 집 사야 된다? 어차피 갚을 돈이잖아요. 여기 3,000불, 여기 1,000불, 여기 2,000불 나 은행에 있으니까 갚아버리세요. 다 갚아버려 빵을 만들어. 한 달 뒤에는 그 점수 확 올라가요. 확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집 살 때
이 0. 몇 %만 싸게 사잖아요. 그럼 매달 몇백 불씩 절약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좀 준비고 시드머니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저도 작년에 너무 갑자기 산다 했고 그 디파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돈 돌리고 나고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예, 작년에. 예. 왜냐하면 막 주식 묶여 있는 것도 있고 뭐 남한테 또 나가 있는 돈도 있고 막 그래서 야 작년에 그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예, 돈도 회수가 안 되고 예, 저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돈을 준다고 해놓고도 막 빵꾸 내고 막 이런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저도 작년에 진짜 많이 고생했는데 예, 그래도 고생 끝에 낙이 왔습니다. 이렇게 또 집을 샀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보시고 그다음에 급매물 예, 혹은 새로 지은 집 예, 이런 것들이 유리할 것 같아요. 매물은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매물은 많이 안 나올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집값이 올라요 내려요라고 물어보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그냥 세상의 이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국의 물가가 오르죠. 물가가 올라가는데 집값이 안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그래요. 모든 거는 다 일정하게 다 올라갑니다. 이게 뭐가 먼저 올라가냐? 집값이 먼저 올라가냐? 물가가 나중에 올라가냐? 물가가 먼저 올라가냐? 집값이 먼저 올라가냐? 그 차일 뿐인데 결론적으로는 다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물가가 올라가면 늘 말씀드린 게 그렇잖아요. 그냥 매달 5,000불 벌어서 5,000불 쓰는 사람은 500불만 더 물가가 올라가도 매달 500불이 모자라니까 해닥해닥거려요. 한 달에 10,000불 벌어서 5,000불만 쓰신 분들은 그냥 500불 더 올라도 그냥 절약한 돈이 조금 줄긴 하지만 그래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냐? 집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10%가 더 올라갔다 그러면 집값은 본인이 100만 불짜리 샀으면 그 집은 110만 불이 되는 거야, 가치가. 근데 이게 지금 금리가 너무 비싸. 뭐 지금 6%, 7%. 아, 이거 뭐 옛날에 3% 살 거. 예, 3% 다시 기다리면 그게 10년 뒤에 올지 20년 뒤에도 안 올 수도 있어요. 3% 그렇게 흔한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1980년에는 집 살 때 모기지 뭐 20% 그런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때도 다 집 샀어. 근데 결국은 그때 집 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다 부자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코리아타운에 진짜 한 100년 된 집이 있거든요. 아, 진짜 너무 낡았어. 근데 그 100년 된 집을 예, 그때 당시에 얼마 줬대다? 지금 모기지 얼마 내는지 아세요? 800불 내요, 한 달에. 예. 800불 내요. 그때 20%그 모기지였는데도. 그러고 나서 지금 페이오프 다 됐잖아요. 예. 그 집 그냥 코리아타운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한 150만 불, 200만 불 돼요. 예.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자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집을 생각했던 분들은 조금 결정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지금 집을 안 산다 하더라도 항상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이게 세상을 보는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제가 뭐 어마어마하게 투자 잘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저 몇 년 동안 뉴스를 하면서 제가 타이밍을 알았잖아요. 제가 작년에 제롬 파월이 0.5% 내려가고 모기지 내려가는 거 보고 이게 쉽게 올 케이스는 아니다라는 거를 저는 뉴스를 많이 했으니까 아는 거예요. 저도 뉴스를 안 했으면 그게 좋은 기회인지 안 좋은 기회인지 알 수조차 없었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에 그래도 앞으로 몇 년 사이에서는 좋은 기회가 한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6% 미만의 이자율로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팔아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데를 한데 4점 몇 %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예, 이 집의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팔고 다른 집을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같이 지금 또 4.65% 받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안 팔아요. 만약에 제가 여윳돈이 있다 그러면 집 한 채를 더 사겠죠. 근데 이것도 또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때 판단을 좀 잘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동산의 이 사고팔고 묘미, 예, 모기지의 타이밍 묘미, 예, 오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습니다. 그냥 오늘 안 산다, 이번 달 안 사도 돼요. 예, 그냥 이런 걸 알아두시면 저런 방법으로 집 사는 것도 있구나. 예, 이것만 한번 알아두셔도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언젠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 또 재밌게 보내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말에 할 일 없으면 집 구경 다니세요. 집도 맨날 좋은 집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늘에다 감나무 밑에다 입 벌리고 있으면 감 안 떨어집니다. 자꾸 좋은 집 구경 다니시고 현실적으로 페이먼트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고 크레딧 체크만 하면 괜찮아요. 계산해 보시고 이런 것만 쫙 하시면 확실히 여러분의 꿈이 더
가까이 오지 않을까. 뭐 내 집 마련 안 하신 분들도 내 집 마련 편하시고 또 노후 대책으로 나중에 리타이어하고 집 한 세 채만 있으면 먹고 살아요. 미국에서는 세 채만 있으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 리타이어 준비 끝이야.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집에서 한두 채 더 사고 싶다. 혹은 저처럼 이제 나중에 렌트를 위해서 이런 집을 좀 구하고 싶다. 자꾸 구경 다녀야죠. 구경 다녀야지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재밌게 그냥 집 구경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